네,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건축 구조물의 건설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네, 오늘은 토목 구조물의 건설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30쪽을 펴주면 되겠어요. 자, 교과서 없이 듣고 있는 친구들 교과서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토목 구조물의 건설 과정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토목이란 무엇인지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토목 구조물이라는 건 건축 구조물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연 환경을 개선해서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물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토목 구조물은 나라 소속인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토목 구조물의 예시를 6가지를 가져왔어요. 자, 토목 구조물 이거 1번.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생활에서 아주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죠? 도로입니다. 자, 자동차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도로도 토목 구조물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건 뭐 같아요? 그쵸, 터널입니다. 산 같은 곳을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을 터널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철도죠. 기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레일을 깔고 옆에 자갈을 깐 것을 철도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무엇으로 보이나요? 네, 다리죠. 다리는 교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량은 우리 강이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댐이죠. 네, 물을 저장했다가 많을 때는 다시 내보낼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물도 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건 뭐 같아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걸 예시를 상하수도를 가져온 거예요. 상하수도는 물을 상수도, 하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물로 옮겨주던가 아니면 하수도, 배설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주는 그런 구조물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교량이나 도로, 철도, 터널 이런 것들은 우리 교통과 수송을 개선해서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요. 댐이나 상하수도와 같은 토목 구조물은 홍수를 방지해주고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토목 구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토목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교량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쉽고 더욱 재밌는 것이 교량이기 때문에 교량에 붙여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량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토목 기획이에요. 자, 건축에서도 건축 기획 단계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죠. 토목에서도 기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획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섬과 신도시를 잇는 교량을 건설할 사업을 발주를 하고 건설 시공사를 선정한다. 자, 내가 어떤 섬과 신도시를 잇고 싶어서 교량을 만들고 싶다면 그 건설을 할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주문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설 시공사,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SK건설과 같은 건설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시공사는 어딘지 선정을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는 토목 계획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건축에서도 건축 기획 다음에 건축 계획 및 설계가 나왔었죠. 토목에서도 똑같아요. 토목에서도 계획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 교통, 규모, 환경, 구조 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량을 설치하고 싶은 곳의 교통은 어떤지, 강은 얼마나 넓은지, 환경, 우리 자연 환경 고려를 해야겠죠. 어떤 구조를 만들지 등을 고려를 해서 설계자가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면 그게 오케이 하면 모형을 제작한다. 자, 설계자가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모형을 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토목 시공입니다. 건축에서도 시공 단계가 있었죠. 직접 실시해서 공사를 한다라는 토목 시공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주탑 세우기, 상부 구조 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주탑이 뭐예요? 상부 구조가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공사가 뭔지, 주탑 세우는 게 뭔지, 상부 구조 공사가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초공사입니다. 자,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탄탄해야 너네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목 구조물뿐만이 아니고 건축 구조물에서도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교량, 즉 다리를 지탱해주는 교각과 교량 중심 기둥인 주탑을 세우기 위한 부분 기초 공사가 이루어진다. 자, 이게 기초예요. 자, 기초, 물이 있으면 물 안으로 기둥을 박아줘야겠죠. 자, 이 교량을 지탱해주는 것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자, 교량의 중심 기둥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기둥을 주탑이라고 해요. 자, 기초에도 다양한 기초가 있는데요. 얕은 기초, 말뚝 기초, 케이슨 기초, 피어 기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림을 보면 기초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초를 다양하게 환경에 맞게 내가 원하는 구조에 맞게 지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탑 세우기입니다. 주탑, 중심에 있는 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탑은 교량 상판을 잡아줄 케이블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나요? 메인 케이블. 자, 케이블이라는 줄이 있을 거고요. 이 줄이 연결되는 탑을 주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주탑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겠죠. 자, 이 주탑은 어떻게 세우나요, 선생님? 이거 그냥 다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주탑이라는 건 이건 철근만 있겠지만, 자, 여기 밑에다가 기초를 설계를 하고 주탑에 철근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콘크리트를 부으고 싶으면 밑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붓고 굳으면 다시 굽고 굳으면 굽고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쌓는 방식을 실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둥도 다 세웠고 주탑도 다 세웠어요. 자, 그러면 남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상부 구조입니다. 자, 주탑도 있고 기둥도 있다면 그 위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상부 구조, 위에 있는 구조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이 구조, 상부 구조는요, 크레인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상판을 교각 사이에 얹어서 연결해서 조립한다. 이걸 한 번에 길게 만들어서 놓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조각조각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조각조각을 하나씩 가져와서 사이에다가 얹고 해서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것이 이런 교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교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아까 기둥을 받고 주탑을 받죠.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을 한다고 했어요. 자, 주탑과 주탑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늘어뜨리고 끝에서 늘어뜨려서 잡아 당기는 이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요? 네, 현수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자, 현수교라는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수교는요, 교상, 즉 이 상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케이블에 매달려 있죠. 네, 이 케이블이 하중을 우리가 누르는 힘을 견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현수교는 케이블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형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현수교 다리입니다. 자, 이 다리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바다가 있네요. 어디일까요? 네,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자면 현수교 중에 이 다리는 울산대교입니다. 울산에 있는 대교인데요. 세계에서 20번째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네, 광안대교보다 2배 이상 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울산대교는요, 울산 남부와 동구를 이동하는데 원래는 40분이나 걸렸대요. 이렇게 가려면 40분이나 걸렸는데 이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다리죠. 아까 현수교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특히 이 케이블이. 자, 이렇게 생긴 다리는 사장교라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장교는 한자예요. 자, 사라는 건 비스듬할 사. 자, 비스듬하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죠. 자, 장이라는 건 매달려 있다, 매달장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비스듬하게 매달려 있다라고 해서 사장교라고 해요. 자, 되게 이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만 이거는 외관은 아름답지만 바람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만 폭이 넓은 강이나 깊은 계곡 등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편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장교 예시입니다. 어디 같아요? 와, 이런 곳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있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자, 여기는 인천대교예요. 자, 인천대교라서 공항 가는 길에 이 사장교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는 길에 이 인천대교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비행기를 탈 일이 있거나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인천대교를 건넌다 하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이거 무슨 다리인지 알아. 이거 사장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자신있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설명해줄 다리의 종류입니다. 자, 이 다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다리의 구조물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이 구조물의 이름은 트러스라는 것입니다. 트러스교라는 거는 몇 개의 직선으로 연속된 삼각형을 조립한 것을 말해요. 밑에가 다 삼각형 구조죠. 자, 이런 트러스교는 산간지역처럼 산에 있는 것처럼 부재, 이런 재료를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 가설하기가 적합합니다. 자, 선생님이 가져온 이 다리는 우리나라이죠. 자, 여기 보이나요? 자, 우리나라인데 이곳은 아까 인천대교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성산대교라는 곳이에요. 자, 성산대교의 그림인데요. 성산대교는 이렇게 트러스 구조의 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아는 게 생겼죠. 자랑할 수 있어요. 자, 성산대교는 서울에 살고 있다면 왔다 갔다 할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이거 다리 알아? 이건 트러스교라고 하는 거야. 밑에가 삼각형 구조물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토목 구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고 교량은 어떻게 생겼는지 교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선생님이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봐 영상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SK건설이 세계 교량 건설의 역사를 만든다. 터키에다가 만드는 가장 긴 다리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설문지를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